원피스 1095화 표지 연재에는 오랜만에 버기가 등장했습니다. 버기는 버기의 모험 시리즈로 사실상 표지 연재의 시작을 알린 캐릭터이기에 버기가 표지 연재에 나온 것은 매우 반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피스 1095화 표지 연재에는 어느 원숭이가 버기의 코를 훔쳐서 나무 위로 달아나고 있었고, 버기는 코가 있었던 곳을 부여잡으며 원숭이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표지 연재에 원숭이가 자주 등장하는데, 원피스에서 원숭이를 상징하는 인물은 루피와 키자루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표지 연재에 등장하는 원숭이와 루피, 키자루와 연관이 있으며, 루피나 키자루 중 한 명이 버기와 엮이게 되며 버기의 소중한 무언가를 가져감을 암시하는 표지 연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턴은 베가펑크를 제거하며 과학병기들을 회수하기 위하여 해군과 함께 에그헤드 섬에 오게 되었고, 밀지모자 일당과 보니가 예상치 못하게 베가펑크를 도우며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세턴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리고 세턴이 에그헤드에 상륙하자 오로성 세턴성이 상륙하셨다. 중장, 소장을 남기고 모든 병사는 중심부에서 떨어져라. 그분의 모습을 보는 것조차 허가되지 않는다. 라는 방송이 나오며 준장 이하의 병사들은 세턴을 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기에 전원 섬의 중심부에서 빠져나가라는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은 준장 이하의 해군들은 모조리 섬 중심부에서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언제 상륙했지? 어떻게? 초상화로만 봤었는데 저 번개불 뭐지? 천룡인 한 명을 위해 해군 대장이 움직이는데 그 신들의 정점? 그런 분이 말이 좋아해서 여기까지 온 건가? 라고 말하며 제기각각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준장 이하의 해군들이 세턴을 보지도 못하는 점과 오로성은 천룡인들 중에서도 정점이라고 평가받는 것을 보면 오로성의 위상은 천룡인들과도 격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세턴이 나타나자마자 세턴을 공격하였고, 칼을 이용하여 세턴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해군 중장들은 매우 다급해하며 오로성이 칼에 찔렸다. 세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분이야. 다들 무기를 들어라. 라고 말하며 세턴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니를 떼어놓으려 합니다. 또한 베가펑크 역시 보니를 보며 매우 놀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보니는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턴은 보니의 일격에도 전혀 충격을 입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소란 피우지 마라 벌레놈들, 찔리고 싶지 않았다면 피했을 거다 라고 말하며 만약 자신이 공격을 피하려 했다면 보니의 공격쯤이야 간단하게 피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자신에게 박힌 칼을 그대로 뽑아버렸고 피가 사라지며 상처가 완벽하게 재생되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놀라며 피가 사라졌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보니를 구하기 위하여 세턴에게 접근하려 하였으나 세턴은 알 수 없는 힘으로 쌍디를 제압하였고, 쌍디는 단 한 방만에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해군 중장들은 이 틈에 베가펑크 일행들을 제압해라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 일행을 처리하려 하였으나 세턴은 기다려라 멍청한 것들, 서두르지 않아도 녀석들이 도망칠 곳 따윈 없다. 대기하고 있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세턴은 루피와의 대결 이후 쓰러진 키자루를 보며 너 치고는 일이 늦었구나 키자루 라고 말하며 키자루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쓰러진 채로 죄송합니다, 뭐라 할 변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을 것 같군요 라고 말하며 더 이상 움직이기조차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루피를 보며 이유라면 알고 있다만 이라고 말하며 니카의 힘을 잘 알기에 키자루가 패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으며 납득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턴은 자신이 직접 루피를 죽이기 위하여 키자루와의 대결 이후 노인이 되어버리며 체력을 모두 소진한 루피를 노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프랑키가 스트롱라이트를 사용하여 루피를 멀리 밀어내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루피를 회수하며 루피를 지켜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세턴은 오호라 협력형 해적단인가 라고 말하며 밀지모자 일당의 팀플레이를 칭찬해줍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세계의 정점도 갖고 싶다는 건가? 우리 선장의 목을 이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세턴은 밀지모자 루피, 주얼리 보니 너희들의 참전은 확실히 예상 밖이었다만 이렇게까지 해군에게 둘러싸인 절망의 섬에서
탈출할 수 있는 운명이 있다면 꼭이나마 보고 싶구나 라고 말하며 루피가 정말로 세계의 운명을 바꿀 인물이라면 이 정도 위기는 간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턴은 베가펑크에게 베가펑크 니놈의 배신은 유감이다. 지금까지 해군에게 기여한 수많은 공적에 감사한다. 누구부터 죽을 거지? 고통스러운 순서대로 말해다오. 우리 세계 정부에 대항한 걸 후회하며 죽어줬으면 하니까 인간은 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라고 말하며 본인을 꽉 쥐며 본인을 죽여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잠깐 그만해, 아무나 움직일 수 없는 거야 라고 물으며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자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아니 그게 무리야, 뭔가가 억누르고 있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가펑크는 과학이 아니라면 악마의 열매의 힘 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유는 세턴의 악마의 열매 능력 때문일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세턴을 노려보며 네가 아버지를 죽였어 세턴 이라고 말하며 세턴이 자신의 아버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세턴은 쿠마 말이냐, 그 녀석은 태어났을 때부터 노예 계급, 과거 세계를 상대로 대죄를 범한 일족의 후예, 절멸종 버커니아족의 생존자 라고 말하며 쿠마는 버커니아족이라는 특수종이며 버커니아족은 과거 세계를 상대로 대죄를 지었기에 모두 말살되거나 노예가 되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쿠마가 과거 자신에게 보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는 히어로가 되고 싶었다. 해방의 전사 니카처럼. 니카, 그래 내가 동경하는 이지. 이렇게 리듬을 타며 웃으면서 찾아오지 라고 말하며 해방의 드럼을 타며 춤을 추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쌍디와 베가펑크는 본인을 죽이려는 세턴을 막아서며 소리를 질렀고 본인은 쿠마에게 나도 자유롭게 해주는 거야 라고 질문한 것을 떠올렸고 쿠마는 웃으며 물론이지 라고 말합니다. 쿠마는 과거 47년 전 사우스블루 소르베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쿠마의 부모님은 쿠마를 보며 기뻐했고 쿠마의 아버지는 쿠마가 인간이 아니라 버커니아족이라는 사실이 퍼져나가면 정부에서 조치를 취할 것을 알았기에 담당이에게 이를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병원의 내부 스파이 한 명이 쿠마의 아버지와 쿠마의 가족이 인간이 아니라 버커니아족이라는 사실을 세계정부에 알렸고 세계정부에서는 쿠마의 가족을 노예로 삼기 위하여 마리조아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쿠마도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되었고 버커니아 종족답게 어린 시절부터 괴력을 선보이며 무거운 짐을 옮기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룡인들은 쿠마를 폭행하거나 괴롭혔고 쿠마는 어린 나이부터 매우 힘든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쿠마의 아버지가 쿠마에게 찾아와 여 쿠마 잘 지내고 있나? 라고 물었고 쿠마는 아빠 내 주인은 상냥해서 나 무척 행운아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의 아버지는 엄마가 죽었어. 지금쯤 천국일 거야. 그게 더 좋겠지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쿠마 역시 매우 슬퍼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쿠마의 아버지는 잘 들어라 쿠마 넌 강해. 버티고 버텨서 살아남아 라고 말했고 쿠마는 왜 나도 이제 그냥 죽는게 라고 말하나 쿠마의 아버지는 해방의 전사가 나타날 거야. 너를 구하러 올 거야. 태양신 니카, 우리 버커니아의 대대로 전해지는 전설의 전사의 이름이지. 그가 언젠가 너를 자유로운 바다로 태양 아래로 데리고 가줄 거야. 니카는 언제나 웃는단다. 동토 이런 리듬으로 사람을 미소 짓게 만들지 라고 말하며 쿠마에게 태양신 니카에 대한 전설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그리고 쿠마는 환하게 웃으나 그 순간 천룡인이 나타나 쿠마의 아버지가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 쿠마의 아버지를 쏴버렸고 쿠마는 천룡인에 의하여 부모님을 모두 잃게 됩니다. 천룡인들은 3년에 한 번마다 하계로 내려와 세계정부 비가맹국을 습격한 이후 인간 사냥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인간 사냥이 끝이 나게 되면 그 나라는 세계정부의 차지가 됩니다. 그리고 38년 전 인간 사냥의 대상지는 가벨리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냥의 진행자는 이번에 선택된 건 세계정부 비가맹국인 바로 이 땅
갓벨리 수치란 걸 모르는지 신의 골짜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섬에는 풍부한 자원이 확인되었으며 여기서 매번 하는 인간 사냥을 해서 이 섬을 세계 정부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갓벨리의 국왕은 놀라며 어디서 멋대로 게임으로 국민들을 죽일 셈이냐, 여긴 우리들의 나라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갈링이 나타나 갓벨리의 국왕을 죽여버렸고 진행자는 곧바로 어이쿠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갈링성 반칙입니다. 우승 후보 갈링성은 마이너스 1만 점부터 시작이라고 말하였고 갈링은 이 정도의 핸디캡은 있는 게 좋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공개된 젊은 시절의 갈링은 샹크스와 매우 닮았기에 갈링이 샹크스의 친부이거나 적어도 같은 가문의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38년 전 인간 사냥이 열리는 갓벨리에 세턴 역시 모습을 드러냈고 세턴의 모습은 지금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턴 역시 불로불사 수술을 받을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병사가 세턴에게 탈주한 애를 잡은 모양입니다. 일전의 버커니아족입니다 라고 말하며 쿠마가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가 도망치자 노예들은 다시 쿠마를 잡아가며 제멋대로 도망치고 10인조라 연대 책임이라고, 네가 도망치면 우리들이 전부 죽는다고 라고 말하며 쿠마를 다시 마리조아로 끌고 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완코브와 진이라는 인물이 등장했고 이완코브는 히하 이봐 거기까지 하랍을, 네가 이번에 주목받는 버커니아족이라면서 확실히 큰애 거인족의 피를 입고 있다면서 죄다 울적한 낯짝이나 하고 너는 살아남겠어, 너희들은 어떡할 거지 라고 말하며 다같이 죽는 게 아니라 다같이 도망치며 함께 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쿠마와 이완코브가 처음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혁명군이 설립되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